시어머니를 맨날 미련하다고 부르던 며느리한테 변호사가 찾아갔다. 현장 분위기는 매우 싸늘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상처를 주던 중 예상치 못한 변호사의 방문으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네요, 어머니. 나는 한숨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시어머니 최정혜 씨가 또 부엌에서 뭔가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고 계셨다. 간장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간장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냉장고 문 옆 선반, 눈높이에 딱 맞춰진 그곳에. 아, 미안하구나. 내가 또, 됐어요. 제가 드릴게요. 나는 짜증을 숨기지 못한 채 냉장고를 열고 간장을 꺼내 건넸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받아드셨다. 그 웃음이 더 짜증났다. 왜 맨날 사과만 하실까? 왜 조금만 더 똑 부러지게 행동하지 못하실까? 결혼한 지 7년째다. 남편 한재민과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나는 중견 기업의 마케팅팀 과장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일을 응원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답답했다. 뭘 물어봐도 아,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이런 식이었고 집안일도 느렸다. 설거지 한 번 하는데 40분은 좋게 걸리셨다. 나라면 15분이면 끝낼 일을. 선영아, 저녁은 뭐 해줄까?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나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사실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내가 회사에서 돌아와 30분이면 끝낼 저녁을 시어머니는 2시간 넘게 걸리셨다. 재민이는 늘 어머니 나이를 생각해라고 했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됐다. 72살이면 아직 정정하신 나이 아닌가. 우리 친정어머니는 75인데도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까지 하신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나는 칼질을 하면서도 자꾸 시어머니 쪽을 힐끗거렸다. 왜 저렇게 멍하니 앉아만 계실까? 뭐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 팔아도 좀 다듬어 주시면 안 돼요? 응? 아, 그래. 그럴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팔을 다듬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한 뿌리 다듬는데 5분이 걸렸다.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미안하구나. 또 그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셨다. 나는 거칠게 팔을 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날 저녁 재민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고 재민이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색한 기류를 느꼈는지 애써 밝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오늘 회의에서 말이야, 부장님이. 응.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다가 물을 쏟으셨다. 또다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닦을게요. 미안해, 선영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전혀. 나는 행주를 들고 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20년은 더 사실 텐데 나는 20년을 더 이렇게 참으며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재민이는 금방 골아떨어졌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인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건가? 하지만 매일 저렇게 답답하게 사시면 나만 힘들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회사에서 지쳐 돌아오는데, 왜 집에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나는 여전히 짜증이 났다. 재민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내인 나도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의 긴장은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 진짜 미치겠어. 왜? 또 시어머니 때문이야? 응. 오늘도 말이야 간장을 찾는다고 냉장고를 10분 동안 뒤지시더라고. 간장이 어디 있는지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이해 좀. 나이 72살이면 아직 정정하신 나이야. 우리 엄마 봐. 75인데도 엄청 활발하시거든. 사람마다 다르지 뭐. 미정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느릴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어머니가 주어진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우울했다. 나는 나쁜 사람인 건가?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몹쓸 며느리인 건가?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7년 동안 참았다. 그런데 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부엌에서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어머니, 제가 할 텐데. 됐다. 너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 내가 준비했어. 식탁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차려져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신 건 처음이었다. 드시렴. 힘내고.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는 생각보다는 시어머니도 이렇게 할 수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왜 평소엔 이렇게 안 하시지? 오늘만 특별히 하시는 건가? 잘 먹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내 가방을 챙겨주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잘 되길 바란다. 네, 어머니. 나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실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으신 건가? 회사에서의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부장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는 뿌듯했다. 이럴 때 집에 돌아가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최고인데 오늘은 재민이랑 같이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아침 일을 고맙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조금은 부드럽게 대해야지. 시어머니도 나름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 맞은편에 앉아 계셨고 표정이 심각했다. 선영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남자가 일어나더니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변호사? 나는 명함을 받으며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왜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건가? 무슨 일이신지. 박선영 씨 맞으시죠? 최정희 여사님의 며느리시고. 네, 그런데요. 나는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사고라도 치신 건가? 아니면 누군가랑 다투신 건가?
아니면 사기를 당하신 건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사실 최정희 여사님께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선영 씨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의뢰요? 어머니가요?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민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 일단 상황부터 파악해야지. 박선영 씨,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요? 변호사가 집까지 찾아오는데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나는 짜증이 났다. 왜 맨날 이런 식이냐? 조용히 살 수는 없나? 왜 맨날 나를 힘들게 하나? 선영아.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제발 좀 조심해서 사세요, 어머니. 맨날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박선영 씨, 변호사가 나를 제지했다. 일단 앉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최정희 여사님께서 지난 석 달 동안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내용은 바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선영 씨께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하는 절차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증여? 나한테? 뭐라고요? 최정희 여사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과 은행 예금 6천만 원을 박선영 씨께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6천만 원?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머니, 이게 무슨... 선영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재민이가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지 않잖니. 너는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하고 나까지 모시느라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나는 맨날 시어머니를 답답하다고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여사님께서는 석 달 전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증여를 하는지 몰라서 여러 번 질문하셨죠. 그때마다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석 달 전? 그때가 언제였지? 아, 그때 시어머니가 자꾸 혼자 외출하시던 때였다. 나는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라고만 하셨다. 나는 혹시 또 무슨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다. 여사님께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등기부등본도 직접 떼오시고 인감증명서도 준비하셨죠. 여러 번 사무실에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위해 준비를 하셨다니.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시어머니한테 짜증만 내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하고.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 놀라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하잖니.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그대로 있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짜증만 내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 일어나렴, 선영아. 괜찮아. 나는 내가 화내는 것도 이해해. 내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지난 7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모든 말들이 떠올랐다. 짜증 섞인 목소리, 차갑게 대한 태도, 피하려고만 했던 시간들. 나는 최악의 며느리였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증여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동의하시면 다음 주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격 없는 며느리예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요. 선영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는 자격이 있어. 7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잖니.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하고 재민이 뒷바라지하고. 나는 그게 고마웠어. 하지만 받아라. 이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느리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잖니. 그래서 이것만은 하고 싶었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그저 울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두 분이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여기 두겠습니다. 천천히 검토하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집안은 고요했다.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나도 너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저녁 8시 재민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다녀왔어. 선영아, 왜 그래? 울었어? 재민이가 놀라며 다가왔다. 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던 모양이다. 재민아,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서류를 재민이에게 보여줬다. 재민이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드디어 변호사가 왔구나. 뭐? 나는 깜짝 놀랐다. 너 알고 있었어? 응. 어머니가 3달 전에 말씀하셨어. 3달 전?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재민이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말리셨어. 너한테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 너도 한패네. 왜 말을 안 해?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셨는데. 재민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선영아,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어머니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 나는 긴장했다. 설마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 크게 나쁜 건 아닌데 혈압이 좀 높으시고 당뇨 전 단계래.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대. 그래서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신 거야. 자기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평생 말이 없으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나를 키우셨는데 그때도 한마디 불평 없으셨대. 그냥 묵묵히 일하시고 나를 대학 보내시고.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 공무원 월급으로는 어머니한테 큰 걸 해드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 너한테 증여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찬성했어. 왜?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셨거든.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기쁘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말리지 않았어.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민이가 나를 안아줬다. 선영아, 어머니가 너한테 고마워하셨어. 너는 몰랐겠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말씀하셨어. 선영이는 착한 애야. 내가 느리고 답답해도 참아주잖니. 고맙다고. 제가 뭘 참았어요. 전 맨날 짜증만 냈는걸요. 그래도 어머니는 너를 며느리로 맞아서 행복하다고 하셨어. 진심으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나는 정말 최악이었다. 재민아, 나 어떡해.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 어머니는 이해하셨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됐다. 먹으러 와라. 재민이와 나는 식탁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저녁은 푸짐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지 몰랐다. 어머니, 제가 할 텐데. 됐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었어.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긴장감도 없고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가족끼리 밥을 먹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다. 따뜻하고 자상한 웃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리셨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 피곤하잖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둘이 같이 하자. 시어머니와 나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릇을 닦으셨고 나는 옆에서 물기를 닦았다. 예전에는 이 느린 속도가 답답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게 편안했다. 어머니, 응?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짜증 안 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선영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나는 그걸 알아. 아니에요. 전 못됐어요. 아니야. 너는 착한 애야.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또 울컥했다. 나는 정말 착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재민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재민이 옆에 앉아 물었다. 재민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선영아, 어머니는 평생 남한테 뭔가 주는 게 없으셨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 하지만 이건 너무 큰데. 어머니한테는 내가 소중한 거야.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남편의 어머니, 함께 사는 어른,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지난 7년을 떠올렸다. 결혼 첫 해, 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착한 분이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시어머니는 뭘 물어봐도 대답이 느렸다. 점심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10분 동안 고민하셨다. 그 10분이 나한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빨리빨리 사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내가 시어머니의 느린 템포를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2년째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느리세요? 제가 물어본 지 20분 됐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만 하셨다. 그 모습이 더 답답했다. 왜 화를 안 내시지? 왜 맞서지 않으시지? 3년째 나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부러 야근을 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그게 편했다. 4년째 재민이가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셔. 나는 대답했다. 일이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일이 바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있는 게 불편했던 거다. 5년째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재민이가 반대했다. 어머니는 우리밖에 없잖아. 나는 화가 났다. 그럼 나는? 내 부모님은? 우리는 크게 싸웠다. 결국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다. 나는 온종일 시무룩했다. 6년째 나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욕을 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친구들은 위로해줬다. 시어머니 없는 집이 어딨어. 다들 힘들어.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7년째 오늘 나는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3달 동안 준비해 온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선영아, 재민이가 나를 불렀다. 응? 잠 안 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재민이가 나를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게 쉽지 않아. 7년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 조금씩 하면 돼. 재민이의 말이 위로가 됐다. 그래, 조금씩. 천천히.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을 프라이했다. 김치도 꺼내놓고, 선영아, 왜 벌써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그래,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다. 나는 아침을 차렸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았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잘 먹겠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내가 아침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구나. 앞으로 자주 할게요. 그래. 고맙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재민이에게 물었다. 재민아, 어머니가 3달 동안 혼자 변호사 사무실 다니셨다며? 응. 왜 너는 같이 안 갔어? 어머니가 혼자 하고 싶다고 하셨어. 나는 이해가 안 갔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같이 가서 도와드렸어야지. 선영아, 어머니도 자존심이 있으셔. 혼자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 그래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사실 나도 고민했어.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나, 너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 재민아, 선영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가 직접 놀라게 해주고 싶어라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만 몰랐잖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평생 자식한테 뭔가 해주지 못하고 사셨는데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 나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다.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냥 복잡했다. 선영아, 화났어? 아니, 목소리 들으면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니한테 재민이가 나를 안아줬다. 괜찮아. 어머니는 다 이해하셨어. 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너무 자책하지 마. 재민이와 헤어져 출근하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난 7년을 만회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물었다. 선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친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변호사가 왔던 것, 시어머니가 증여를 준비하신 것,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미정아, 나 어떡해. 나 진짜 최악이야. 선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해.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야? 7년 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잖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어떻게 잘해? 방법을 모르겠어. 미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영아,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려. 시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까?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큰 걸 주려고 하셨으면 널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분이 이해 못하실 리 없어. 미정이의 말이 조금 위안이 됐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니? 힘들었지? 괜찮아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끄고 나를 쳐다보셨다. 뭐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선영아,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느리시다고, 답답하시다고 짜증만 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선영아. 나는 다 이해해.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야. 어머니, 선영아, 나는 알아. 내가 느리고 답답하다는 거. 그래서 너한테 미안했어. 너는 빠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나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평생 말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힘들어했지. 재민이 아버지도 그랬어. 나한테 왜 말이 없냐고 했어. 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선영아, 너는 착한 애야. 나는 그걸 알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시어머니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는 꿈이었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셨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다. 변호사가 설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시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다시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작은 공책을 꺼내 열심히 받아 적으셨다. 여사님, 이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서류가 뭐뭐가 필요하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또 공책에 적으셨다. 글씨가 떨렸다. 꿈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피곤해 보이셨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나는 꿈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재민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 방에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선영아, 내일 아침은 내가 할게. 푹 쉬어라. 짧은 메모였지만 마음이 뭉클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챙기고 계셨다. 나는 메모지를 떼어 손에 쥐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아마 시어머니는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하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 메모를 남기셨다. 눈물이 또 났다. 나는 정말 시어머니를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선영아. 벌써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아침 준비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였다. 재민이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정보였다. 어머니, 북어국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았니?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감동하신 표정이었다. 고맙다, 선영아. 북어국 오랜만에 먹어보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북어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맛있으세요? 다행이다. 선영아, 너 요리 실력이 좋구나. 그냥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셨다. 선영아, 오늘도 힘내고. 네, 어머니. 저녁에 뵐게요. 조심히 다녀와. 나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인사하자. 시어머니한테 따뜻하게 대하자. 회사에 도착해서도 나는 계속 시어머니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근처 백화점에 갔다.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고 싶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예쁜 카디건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구매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긴장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니?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나는 쇼핑백을 건넸다. 시어머니가 놀라셨다. 이게 뭐니? 카디건이에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열어보셨다. 그리고 카디건을 꺼내보셨다. 예쁘다. 너무 예뻐. 입어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카디건을 입으셨다. 딱 맞았다. 어때요? 정말 예쁘구나. 고맙다, 선영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내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줄 줄 몰랐거든. 나도 울컥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갚을게요. 선영아, 우리는 안아줬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작고 여렸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 오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었다. 점심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선영아, 왜 벌써 왔니?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놀라셨다. 나랑? 네. 어디 가실 곳 있으세요? 글쎄, 특별히 갈 곳은 없는데.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아니면 백화점 구경 가실래요?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셨다. 선영아, 너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 저랑 같이 시간 보내주세요. 그동안 어머니랑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같이 나가볼까? 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날씨가 좋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어머니, 어디 가고 싶으세요? 공원이라도 갈까? 공원? 좋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시어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선영아, 네 어머니, 너랑 이렇게 걷는 거 처음이네. 저도요. 그동안 어머니랑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괜찮아. 너는 바빴잖니. 아니에요. 제가 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선영아, 나는 알아. 내가 나를 불편해했다는 거. 어머니, 괜찮아. 나도 나를 불편해할 때가 있거든. 내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남들보다 느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했지.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해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사시는 분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맙다, 선영아.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사실은 말이야. 네. 나도 너한테 미안했어.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어머니, 나는 평생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법을 몰랐어. 재민이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됐다. 시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고맙다, 선영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공원에서 2시간을 보냈다. 천천히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소통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재민이가 먼저 와 있었다. 둘이 어디 갔다 왔어? 공원 다녀왔어. 둘이? 응. 오늘 어머니랑 시간 보냈어. 재민이가 놀란 표정이었다. 진짜? 우와, 좋았겠다. 응. 정말 좋았어. 저녁은 우리 셋이 함께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내가 반찬을 만들고 재민이가 밥을 지었다. 함께 요리하니까 금방 끝났다. 다 같이 하니까 빠르네. 재민이가 말했다. 그러게. 앞으로 이렇게 하자. 나도 동의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이의 회사 이야기, 내 프로젝트 이야기, 시어머니의 동네 친구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재민이가 물었다. 어머니, 증여 절차는 언제 시작할 거예요? 글쎄, 선영이가 받겠다고 하면. 어머니, 내가 말했다.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선영아, 그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재민이가 끼어들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시겠다는 건데 받아. 어머니 마음이잖아. 하지만 너무 큰 걸.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선영아, 이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받아줘.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 선영아. 내가 받아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재민이도 합류했다. 우리 셋은 하나가 됐다. 주말이 됐다.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전부 만들고 싶었다. 북어국, 잡채, 불고기, 나물 반찬들. 재민이한테 미리 물어본 시어머니의 취향이었다. 나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요리했다. 선영아, 뭐하니?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조금 있다가 부를게요. 무슨 일이니?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거실로 가셨다. 나는 서둘러 마무리를 했다. 식탁을 차렸다. 꽃도 준비했다. 예쁘게 세팅하고 나니 뿌듯했다. 어머니, 재민아, 나와보세요. 2 사람이 식탁으로 왔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를 위한 식사예요. 선영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거 드셔보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북어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어머니 입맛에 맞았나 봐요. 재민이도 감탄했다. 여보,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새벽부터. 고생했네. 우리는 즐겁게 아침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미소 지으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거실로 가요. 우리는 거실로 갔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다. 재민이도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선영아. 아니요, 들어주세요. 저는 7년 동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느리시다고, 답답하시다고 짜증만 냈어요. 어머니를 피했어요.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는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선영아,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가 느리셔도 기다릴게요.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선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재민이도 우리를 안아줬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내가 말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나도 사랑한다, 선영아. 시어머니가 대답하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재민아,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진지하게 앉았다.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심호흡을 하셨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 나는 긴장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크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혈압이 높고 당뇨 전 단계래.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 어머니,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너희한테 해줘야겠다고. 재민이가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관리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재민아. 그런데 또 하나 말해야 할 게 있어. 뭐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실, 나는 평생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했어. 어머니, 재민이 아버지는 나한테 차가운 사람이었어. 결혼하고 나서도 나를 무시했지. 내가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너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가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이를 키우면서도 나는 외로웠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지. 왜 저렇게 말이 없냐, 왜 저렇게 느리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어머니, 몰랐어요. 괜찮아.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셨다. 선영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기뻤어. 드디어 며느리가 생긴 거야. 딸이 생긴 거야. 나는 선영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 어머니. 그런데 나는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 너희가 불편하지 않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선영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석 달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라도 선영이한테 뭔가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 어머니, 처음엔 무서웠어.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 나는 여러 번 사무실에 갔어. 석 달 동안 10번도 넘게. 어머니, 혼자 그렇게 다니셨어요? 응. 버스 타고 갔어. 힘들었지만 선영이 생각하면 괜찮았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선영아. 이제 우리 사이가 좋아졌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재민이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재민아, 너는 바빴잖니. 그리고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셋은 서로를 안아줬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주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어서 오세요. 다 함께 오셨네요.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다. 네, 변호사님. 저희 결정했어요.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서류부터 확인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예금에 관한 서류였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예금은 6천만 원이고요. 나는 놀랐다. 5억 6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응. 재민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거. 어머니, 이제 내 거야, 선영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감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다. 증여세는 약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낼게요. 내가 말했다. 선영아, 그건. 어머니, 제가 낼게요. 당연히 제가 내야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재민이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이 절차를 완료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를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최정희 여사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뻤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가을 하늘이 푸르렀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럴까?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선영아,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셨다. 선영아, 네 어머니.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 이 집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점심을 먹고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다. 시어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 느린 템포가 편안했다. 선영아, 너는 이제 달라졌구나. 네. 전에는 항상 서두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걷네.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고맙다, 선영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재민이가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러게. 나도 동의했다. 진짜 우리는 가족이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마감이 촉박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해야 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요. 야근이 많아서 늦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힘내고. 나는 그 주 내내 늦게 집에 들어갔다. 11시, 12시.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재민이만 깨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응.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어머니가 너 걱정하시더라. 그래. 내일 아침에 인사드려야겠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나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조금 일찍 집에 왔다. 10시쯤이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렸어. 왜요? 주무셔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이셨다. 선영아, 나한테 화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니한테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안도하신 표정이었다. 다행이다. 나는 내가 다시 나한테 실망한 줄 알았어.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바쁘다고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일하느라 힘든 거 아는데. 어머니, 앞으로는 바빠도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선영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시어머니의 하루, 내 프로젝트,
동네 소식.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중요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요? 영화? 네. 어머니가 보고 싶으신 거 보러 가요. 정말? 네. 제가 예매할게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다. 고맙다, 선영아. 너랑 영화 보는 거 처음이네. 저도 기대돼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작은 오해도 금방 커질 수 있구나.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막 좋아진 거니까. 주말이 됐다. 우리는 약속대로 영화를 보러 갔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가족 영화였다. 영화관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봤다.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웃으셨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재밌다, 선영아. 다행이다, 어머니.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커피숍에 갔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카페라떼.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주문을 하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선영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저도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좋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재민이 어렸을 때 이야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어머니,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랬지. 하지만 재민이가 있어서 버텼어. 어머니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고맙다, 선영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재민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와, 재민아. 너 요리해? 응. 어머니랑 여보가 나갔길래 내가 해봤어. 고맙다. 우리는 재민이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만은 고마웠다. 재민아, 맛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말요? 다행이다. 우리는 웃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선영 씨, 이번에 해외 출장 갈 사람 찾는데 관심 있어요? 해외 출장이요? 응. 싱가포르에 2주 정도.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나는 잠시 고민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부장님,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래. 내일까지 답 주면 돼. 나는 자리로 돌아와 생각했다. 2주면 시어머니를 못 보는 거다. 지금 막 관계가 좋아졌는데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까? 점심시간에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해외 출장 제안 받았어. 진짜? 어디? 싱가포르. 2주. 가고 싶어? 예전에는 바로 하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고민돼. 왜? 어머니 때문에. 2주 동안 못 보잖아. 재민이가 웃었다. 여보, 많이 변했네. 어머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응. 나도 놀랐어. 가고 싶으면 가.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 의견을 들어봐. 나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니, 제가 해외 출장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 어디? 싱가포르요. 2주 정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가야지. 좋은 기회잖니. 하지만 어머니를. 나는 괜찮아. 재민이랑 있으면 돼.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일이 중요해. 나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다. 감사해요, 어머니. 다녀와서 선물 사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나는 부장님께 가겠다고 했다. 부장님이 기뻐하셨다. 잘 생각했어요, 선영 씨.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장 전날 밤 나는 시어머니와 오래 이야기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면 재민이한테 말씀하세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선영아.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나는 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항상 잘 지낸다고 하셨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어머니? 재민이랑 마트 갔다 왔어. 장 봤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아. 재민이가 다 들어줬어. 다행이다. 저 얼른 프로젝트 끝내고 갈게요. 천천히 해. 조심히 하고. 2주가 금방 지나갔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샀다. 예쁜 스카프와 핸드크림 세트. 한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갔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재민이가 마중 나와 계셨다. 어머니, 왔니, 선영아. 고생했어. 나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선물을 드렸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다. 예쁘다. 고맙다, 선영아.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이었다. 어머니,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감사해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출장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시간이 흘렀다.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갈수록 좋아졌다. 우리는 매주 함께 시장을 갔고 매주 함께 요리를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느렸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열심히 배웠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즐거웠다. 선영아, 너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줘서. 김치를 다 담그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하지만 너랑 같이 해서 좋았어. 저도요. 재민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와, 김치 담갔네. 둘이?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대단한데. 우리 엄마 김치 최고거든.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재민아, 너도 김치 좋아하지? 당연하죠.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이의 승진 이야기, 내 프로젝트 이야기, 시어머니의 동네 친구들 이야기. 어머니, 친구분들이 요즘 어떠세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 다음에 너도 소개해 줄게. 그래요? 좋아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 나도 함께 갔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하셨다. 어머, 예쁘네요. 성격도 좋아 보여요. 친구분들이 칭찬을 해주셨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부끄러웠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잘해주세요. 아니야. 선영이가 최고야. 친구분들이 웃으셨다. 정혜 씨,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저렇게 효녀면. 그러게요.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고마워. 친구들한테 내 자랑 많이 했어. 창피해요, 어머니. 사실이잖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어머니가 더 좋은 시어머니세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린 날,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어머니, 이렇게요? 응, 잘했어. 눈을 더 둥글게. 시어머니와 나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재민이는 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눈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가족 사진 찍는 거 처음이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앞으로 자주 찍어요. 그래. 좋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나도 즐거웠어. 너희랑 있으니까 행복해. 재민이가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나도 동의했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며칠 후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재민이 양께 말했다.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재민이가 안아줬다. 고생했어, 여보. 시어머니도 기뻐하셨다. 축하한다, 선영아.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힘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선영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 우리는 그날 밤 축하 파티를 했다. 재민이가 준비한 케이크도 있었다. 축하해, 여보. 고마워, 재민아.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나도. 재민이도 동의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기쁘다. 하지만 더 기쁜 건 가족이 함께 축하해 준 것이다. 특히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나는 시어머니를 답답하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트리를 장식했다. 어머니, 여기 별 달까요? 그래, 예쁘겠다. 우리는 트리를 아름답게 꾸몄다. 완성된 트리 앞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요. 재민이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동의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나는 시어머니께 목걸이를 드렸다.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다. 예쁘다. 고맙다, 선영아.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하셨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도 나한테 선물을 주셨다. 직접 뜨신 목도리였다. 어머니, 이거 직접 뜨셨어요? 응. 너한테 주고 싶어서.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목도리를 둘렀다. 따뜻했다.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 재민이도 동의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는 따뜻했다.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우리는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래요? 영화 볼까? 좋아요.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너 고르렴.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럼 이거 어때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 보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영화관에서 나는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내 어머니, 너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 왜요? 내가 나를 받아줘서,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니야. 용서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서로를 몰랐던 거야. 맞아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미소 지었다. 저녁에 재민이가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재민이가 말했다. 뭔데? 프로젝트가 성공했대. 다들 고생했다고 칭찬받았어. 축하해. 우리는 재민이를 축하했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니까 기분이 좋구나. 그러게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우리는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영아, 재민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어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사는 게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걱정 없어. 어머니, 선영아, 특히 너한테 고마워.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자. 재민이가 말했다. 그래. 평생. 나도 동의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행복했다.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느렸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게 좋았다. 시어머니의 그 느린 템포가, 그 조용함이.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선영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